다음은 바디로직이 되겠습니다. 바디로직. 오랜만에. 네, 바디로직. 이번 주에도 먹는 게 안 나왔으면은 이 바디로직을 먹을 뻔했어요. 네, 바디로직을 먹으려고 했어요. 네네. 네. 자,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바디로직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 고객님들께 사은품 증정 행사도 갔는데요. 바디로직 제품을 2장 이상 구매하실 경우 편리한 세탁을 위해서 세탁기를 선물로 드리고 싶지만 아이고, 네. 세탁기는 아니고 아닙니까? 바디로직 전용 세탁망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네네. 구매 후기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처지고 눈 감고 제자리 걷기 하면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아, 이분은 허리가 중심축이 네. 약간 진짜 좀. 김용민이가 그래요, 사실은. 네. 아, 브라끈도 오른쪽으로 내려오고 가방끈도 오른쪽으로 흘러내리고 저도 그랬어요. 가방끈을 어느 왼쪽인가 하여튼 매면은 네. 계속 흘러내립니다. 예. 인터넷 보다가 바디로직을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나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신발 다른 뒷굽을 보고 내 자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발 다른 것까지 다 똑같네. 네. 내가 보냈나? 불하니까 아니구나. 네, 불안을 하신다고. 네. 이후에 바디로직 타이즈를 입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해보니까 신발 닳는 게 전과 달라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제 아내는 그래서 말굽을 씌우려고 했었어요. 한쪽만 하도 다르니까. 하도 다르네. 네, 말굽을. 예. 사장님도 AS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신뢰가 더 갔습니다. 원리가 정말 신기하고 제품에 신뢰가 가기 때문에 주변에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디로직은 골반의 인체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체형을 개선하는 골반 및 말린 어깨 교정 속옷입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1-345-4550. 네. 여기로 문의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이렇게 바디로직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동지 어떤 얘기해 볼까요? 저는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그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이 좀 수습이 된 것 같은 그냥 듭니다. 해프닝으로 끝난 셈이죠. 네.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 언론 보도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지난 16일에 이제 CBS가 단독 보도로 해서 이제 처음 나왔는데 그 이후로 좀 언론을 쭉 보니까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번 문제를 두고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장악력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 능력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른바 레임덕 문턱에 들어섰다 이런 보도가 몇 건 있었어요. 실제로 더 팩트 같은 매체에서도 고개 드는 레임덕론 이런 제목을 뽑았고 또 부산일보에서도 국정 장악력 떨어지나 이런 제목의 기사를 달기도 했는데 야당에서도 레임덕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 아마 야당에서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실제로 이 상황을 레임덕으로 좀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이 누군지 잘 모르고 지냈었잖아요. 사실. 그래요. 조국 네. 민정수석은 우리가 알았지. 네. 근데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그 자리에 온 사람이 김조원 씨인데 네네. 그때 이제 윤석열 사단이 조국 사냥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도 안 하고 그래서 난 그때 얘기했잖아요. 김조원 민정수석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내고 싶다. 그럴 정도로. 예. 아무 역할도 안 했죠. 이번에 제대로 또 존재감을 장렬했네요. 네, 민정수석이 그동안 누군지 다들 몰랐고 우병우도 논란이 되니까 그제서야 좀 알았던 거지 그 전에 민정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몰랐었잖아요. 근데 청와대 인사를 할 때도 보통 이제 비서실장이 누구냐 여기에 이제 주로 언론이 좀 관심이 맞춰졌지 민정수석 정무수석 홍보수석 임명되면 다 인사 기사는 내는데 다 대통령이 이제 비서지니까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또 대통령의 명을 수행하기 어려우면 또 교체되고 그런 이제 비서진이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신현수 수석은 그냥 민정수석이고 이 장관 같은 정부 내각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청와대 안에서 임명된 지 2개월도 안 된 인사가 사표를 쓰고 나가면 인사에 실패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대목은 있겠지만, 근데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구멍이 났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대통령의 영이 안 선다거나 아예 통제가 안 되는 레임덕에 빠졌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한마디로 민정수석이 사표 내고 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뭐 이렇게 크게 의미 부여할 일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사실 뭐 회장님 인사방침에 부장차장이 아예 안 해 그러고 나갔다가 휴가 썼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냥 다시 할게요 이런 일이야 뭐 비일비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회장의 기업 장악력이 떨어졌다거나 평가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 뭐 청와대 비서진들 상당수가 혹은 뭐 장관들이 아니면 여당 대표가 청와대 몰려가서 막 대통령한테 대들고 막 그러면은 그때 뭐 그건 이제 레임덕이라고 할 만한데, 그렇지. 뭐 이 일을 가지고 레임덕이라고 할 만한가라고 하면은 좀 생각이 좀 다른 편이고요. 그래서 이 보도가 이 사건의 비중으로 봐서도 너무 시끌벅적한 오버였다는 말씀을 이렇게 첫 번째로 드리고,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두 번째가 이 언론 보도가 실제로 그렇다면 정확했냐라는 데 초점을 보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난리였죠. 네. 사실 어뷰징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인사 관련 보도는 읽는 사람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 보도 매체에서 좀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공적 영역의 인사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가장 많은 기사가 쏟아지는 것도 총리는 누가 할 것인가, 뭐 비서실장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고 또 실제로 누가 하마평에 오른다고 하면 또 많이 또 클릭해 보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 데스크들이 기자들한테 이제 하마평이라는 걸 쓰도록 지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아 누가 장관으로 거론되는구나, 또 누가 이제 수석으로 거론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쓰라는 거죠. 임명되기 전에. 특히 이제 이런 기사는 인사처리나 누가 새로 이제 선출됐을 때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기사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이제 한 10명 하마평 올리면 거기서 1명, 2명 이렇게 뭐 맞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또 인사 직전 했을 때는 또 맞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아직 인사 관련해서 인사권자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보도를 하면 뭐 대체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 자체가 그냥 뭐 누가 거론되고 있다더라 이렇게 써버리니까 사실 언론도 오보라고 생각 안 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오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보는 맞는 겁니다. 네, 오보는 맞는 거고, 어쨌든 이건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인사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건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또 이번에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했는데 대통령이 이거를 수리를 할지, 또 아니면 신현수 수석이 철회를 할지, 또 신현수 수석이 철회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지,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확인을 안 했는지, 지금 누구에게 확인을 했는지 몰라서 지금 언론이 지금 듣는 대로 검증 없이 계속 휘갈겨서 기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 아예 모르면은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언론으로서는 합리적인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좀 이번 지금 말씀드린 이제 세 번째도 역시 비슷한데, 언론의 보도가 이제 믿을 만한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동아일보 엊그제 보도인데요. 다음 주제의 동아일보. 네, 단독 기사고요.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허가 없이 검찰 인사안을 발표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다라는 건데, 사실이라면 문제죠. 문제인데, 그런데 이 단독 보도의 출처를 좀 보면 동아일보가 그냥 이 기사를 쓰면서 알려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디에 알려졌냐라는 거죠. 동아일보가 검찰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라는 말을 썼는데, 검찰 인사를 알고 있는 사정당국이면 검찰이잖아요. 경찰이 검찰 인사 과정을 알 리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후에 또 법조계 핵심 관계자라는 말로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신현수 수석이 앞으로 살면서 박범계 장관을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결국 믿을 만한 출처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보도를 하려면 신현수의 입을 열어서 꺼내오던가, 아니면은 박범계 장관의 입을 열어서 꺼내오던가 이랬어야 하는데, 그냥 검찰 얘기 듣고 뭐 법조계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얘기를 듣고 그냥 기사를 사상 초유에 이렇게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청와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신현수 수석 자체가 이 일을 이제 부인했다. 뭐 이렇게 결국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TV조선 보도를 하나 보면 역시 단독 기사입니다. 신현수 문재인 대통령의
이성윤 교체한 건의 언짢은 소리 들어.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근데 이 보도는 전제 자체가 글러먹은 게 설령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이성윤 교체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이게 뉴스인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야 다 엎드려 해가지고 줄바따를 쳤다. 이러면 뉴스가 되죠. 뉴스가 되는데 예. 근데 비서진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하는 게 그게 뉴스입니다. 그거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단독까지 달고 내보내야 할 뉴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뉴스의 출처 역시 그냥 알려졌다라는 이제 보도로 나왔는데 여권 관계자가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대체 이 여권 관계자는 누구인가? 또 이게 사실이 맞기는 한가? 여기서 이제 신뢰도가 확 꺾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앙일보 17일자 단독 기사입니다. 청와대 백운규 영장 못 막았다. 신현수 인사 패싱 모욕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에서 이 신현수 수석을 패싱한 이유가 백운규 장관의 영장을 신현수 수석이 못 막았다. 그러니까 백운규 영장이 나왔으니까 신현수는 앞으로 이제 여기서 빠져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민정수석이 어떻게 영장을 막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를 보면은 그것도 사실 신뢰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청와대는 이 백운규 장관 영장과 이 신현수 수석의 거취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수차례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앙일보 취재는 믿을 만한가? 이 얘기를 누가 했는가? 라고 보면 중앙일보는 아예 관계자고 뭐가 없습니다. 중앙일보가 어떤 근거로 이런 보도를 했냐면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이 이 보도의 근거예요. 뭐 이게 누가 그러니까 뭐 법조계 관계자 뭐 이런 얘기도 아예 없어요. 그냥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랬다는 거더라라는 거를 단독으로 내보내고 이런 좀 뭐랄까요, 하여튼 큰일 날 만한 소리를 그냥 보도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일자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 우리 편 안선아 박범계 말에 신현수 충격 떠날 결심이라는 제목인데요. 박범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출처가 신현수 수석과 가까운 여권 인사입니다. 그럼 대체 이 신현수 수석과 가까운 여권 인사는 누군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취재원이 다 실명을 밝히진 않고 특히 이제 이런 보도 같은 경우에는 취재원들이 자기 실명을 밝히기 꺼려하는 건 맞아요. 꺼려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굉장히 보도가 디테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박범계 장관이 문자를 보냈는데 박범계 장관하고 일 못한다고 했더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 디테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현수 수석을 잡아와서 뭐 입을 열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좀 거기에 이제 좀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근거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마치 이 신현수 인사수석의 문제가 이 굉장히 정권에 큰 타격이고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만한 것처럼 단독 보도라는 거를 꾸며서 계속 이제 알려졌다라는 식으로 그냥 보도를 해버리고 굉장히 좀 무책임한 보도를 좀 이번 국면에도 언론이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보도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언론개혁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다. 뭐 지금 이 언론들이 언론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네들이 먼저 이제 좀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김태현 기자는요, 아주경제 여러 각도에서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신현수가 이제 사의를 표한 것은 윤석열하고 검찰 인사를 협의하던 중이었어요. 여기까지 맞아. 네. 그런데 무리한 보복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면 바로 장관이든 누구든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윤석열 아닙니까? 무슨 수사에 들어갔더라? 박범계 장관 관련한 수사였나? 그 측근 관련된 수사 있었죠. 그렇죠. 그 수사에 바로 들어가면서 이건 뭐 내가 더 이상 나름대로 검찰하고 어떻게 좀 대화의 창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이렇게 나오니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드랍을 했다. 이게 김태형 기자의 취재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재 보도되고 있는 신현수 수석의 사의 배경 뉴스는 모두 거짓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근거 없이 보도했다라고 정상근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보수 언론들인데 주로 이들의 보도가 근거 없는 거짓이다. 이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맞는다 하더라도 신현수는 잘못이 없느냐. 주말이 지나도록 내내 이것이 이슈가 되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타격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온당한 태도입니까? 직접 나가서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청와대를 통해서 부인한다든지 여러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침묵함으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냈어요, 이 사람은. 참모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그런 문자를 보냈다면은, 박범계 다시는 안 보겠다. 뭐 그런 식이었다면은, 이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아니, 민정수석이 무슨 권한에도 없는 인사에 관여를 합니까? 그리고 권한에도 없는 인사를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권한이 있는 장관을 비난하고, 또 결국 대통령이 사인까지 한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거는 사회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왜 입장 표명을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왜 국정 혼란을 부르냐 이거예요. 이게 대통령 모시는 사람의 할 행동입니까? 근데 저는 이 언론들 보도를 쭉 보면서 전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패단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제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총장을 컨트롤해가지고 검찰 인사에 개입해온 이게 지금까지는 관행처럼 얘기가 되온 거 아닙니까? 묵인을 해온 것이고 이거는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철폐돼야 될 그런 관행이다. 네. 그래서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에 명시된 대로 법무부 장관이 재청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절차가 그 프로세스가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번에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신현수 수석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을 했느냐? 결국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었던 검찰과의 전면적인 어떤 그런 갈등 구조를 일정 정도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저는 주문이 있다고, 뭐 여기에도 전 동의를 해요. 그러면 제가 가진 의문은 신현수 수석은 조정자 역할을 했을까? 아니면 검찰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언론사를 취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일단 물음표가 찍히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을 100번 양보해서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검찰과의 관계를 일정 정도 복원하는 그런 주문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해야 할 일이. 다른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보좌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본인의 포지셔닝을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에 거의 100% 올인하는 그런 스탠스를 갖출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보도는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이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저사고요. 그리고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왜 본인 가만히 있냐?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 지인들한테 자기가 문자를 보냈잖아요. 3줄짜리. 동력을 잃었다. 박범계 장관 다시는 안 볼 거다. 그렇게 만약에 진짜 보냈다면 그게 안 새나갈 것 같아요? 뻔히 알았지. 뻔히 안 거예요. 저는 언론 플레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청와대 출근해가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어버복귀한 거 아닙니까? 좀 철저하게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윤석열이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법무부 장관을 2명이나 날렸잖아요. 그리고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놈을 내버려 둡니까? 쿠데타를 획책하는 놈을 왜 내버려 둬요?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 말씀하셨으니까 김현장 출신이잖아요. 김현장 출신 그만 좀 기용해요 진짜. 아 진짜. 지금 SBS를 비롯한 이런 언론들, SBS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얼마나 하여튼 정부에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선거 직전에 SBS가 세월호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 해수부 무슨 그렇지 네네. 그거 예. 그 보도가 8시 뉴스를 통해 나갔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네. 8시 뉴스를 통해서 혹은 뭐 이튿날 아침에 프라임 뉴스 그러니까 뭐 모닝와이든가 거기서 뭐 정정하면 되잖아요. 심지어는 전혀 관계없는 SBS 러브 FM 아침 방송에도 해명 방송을 냈어요. 쩔매더라고 그때. 러브 FM에서 러브 FM에서도 그랬었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나도 그래요? 그때 케어 오바를 한다 내가 그랬지. 그럴 정도로 이제 하여튼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애를 썼는데 요즘 보세요. 백신마저도 지금 조선일보도 신중한 그런 백신 관련한 이런 억측성 보도를 내놓는 거 보면은 현 정부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지론이
권력을 내려놓으면은 그 권력은 누군가 새로운 주인을 찾으러 다니지 권력자가 권력을 내려놓았다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그 권력이 지금 홍남기한테 가고 윤석열한테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뭐랄까요, 신현수가 그래 뭐 내가 뭐 계속 있어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은 이건 정말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께 어마어마한 그런 누를 끼쳤고요. 큰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진짜 검찰 편에 서서 기사를 쓰는 선수들이 많은 겁니까? 왜냐면 권력자니까, 진짜 권력자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를 윤석열로 여기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이게 너무 검찰 편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너무 일방이다. 이거 원사이드. 아니 그리고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 여당 대표가 이렇게 약속해놓고 말이죠. 홍남기 벽을 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없던 일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낙연 대표는 이 일로 이제 더 이상 뭐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스스로 걷어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아니 관료의 벽도 못 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된다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홍남기한테 우리가 뭐 한 표라도 줬습니까? 신복지 체계 어디 갔습니까? 신복지 체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오늘 저 최백은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네. 지금 선별 지원 이런 말이 사라졌대. 대신에 피해 보상이란 말이 등장했다. 선별 복지면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 같잖아. 근데 피해 보상은 피해자한테만 보상해주는 아주 적절히 우리가 공적인 지원을 해야 될 곳 잘 골라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줬다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선별 복지란 말 안 쓰고 피해 보상이란 말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예단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관료 집단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 대통령 할 자격 없어요. 세상에 저기 홍남기 하나 못 넘어가지고 홍남기도 자기가 부총리 시킨 사람이야. 어찌 보면은 자기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 통솔 못해가지고 자기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엎어?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아유 진짜 그런 사람이 대권 주자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요. 국민들한테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지난 약속을 해놓고 이걸 엎어버린 게 그래놓고 대권 나가겠다 이러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확 그냥 열불 뻗치게 만들어요 진짜. 홍남기로 대표되는 모피아 그룹을 못 꺾은 게 아닐까? 응? 그러니까 그 능력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해. 모피아가 무슨 한 표라도 얻었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고 시험 봐서 얻은 한시적이고 통제받는 권력인데 그 권력을 니들 멋대로 해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국가재정 야 니들이 해야지 우리가 뭘 아니.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검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찰도 관료입니다. 기재부만 관료가 아니에요. 제대로 통솔 못한다면은 이건 진짜 다음 대통령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SBS 따위가 대통령 권력을 우습게 여기고 있잖아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대통령을. 이거 얼마나 열불날 일입니까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위협이에요 이게. 위기예요 위기. 그리고 대통령이 매사에 나서서 누구하고 대척점에 서는 거? 아니 그래야 됩니까? 그 참모들이 혹은 입법부에서 여당에서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대통령밖에 없어 맨 앞에. 지들은 다 뒤로 빠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3선 이상 국회의원은 또 국회의원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거 참 아주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한 4선쯤 되면은 물론 안 그런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반은 건달이 됩니다. 건달이 돼요. 정말 참. 근데 말이 4선이지 4선이면 엄청 오래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국민이 맡긴 권력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내려놓고 내가 독재 안 하겠다. 이 선언으로 끝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쥐고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때론 그 국민이 준 이 권력을 갖고 그걸 무기 삼아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권력을 분산시킨다. 분산시킬 것 같으면 그거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 동의하에 분권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내려놓았더니 이 권력이 걸어서 홍남기한테 가고 윤석열에게 가고 최재형에게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강력한 리더십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홍남지벽을 못 넘어가지고 국민과의 약속도 엎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아이고 정말 참 건달들이 너무 많아요. 초선은 뭐 이해가 돼. 아직 국회 분위기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니야. 1년도 안 지난 거 아니야. 초선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4선 이상급들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가 이제 업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반성하시고요. 예. 화딱지가 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디 SBS 따위가 건설 자본 기반의 그런 언론이 말이죠. 이렇게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를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침뱉고 이런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열받아요. 어디 건설 회사 그 따위가 이 촛불 정부를 흔들고 말이죠. 난 그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조용기 이따위 그 사이비 종교인이 운영하는 언론사가 촛불 정부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 현실이 치가 떨립니다. 그럼 국민일보 공짜로 봐서 그래. 응? 그런가요? 밤의 대통령 이따위 것이 지금 정권을 흔들려고 하고 부수를 2배로 뻥튀기 해놓고 국가로부터 지원금 받아 처먹고 이런 들이 지금 우리 사회 보고 국민들 보고 똑바로 살라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치가 떨립니다. 진짜. 그 얘기해서 잠깐 또 생각이 난 건데 아니 ABC협회 부수 조작 의혹이 그렇게 문체부 실사 조사로 이 정도 정황이 드러났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겠죠. 뭐 지금부터 김승원 의원 판사 출신의 네. 수원 갑의 김승원 의원이 그분 혼자 목소리를 내고 일단 뭐 법안을 냈으니까 먼저 보고 당 지도부가 또 난색을 표한다. 완전 사입이 인증한 난색 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선거 국면이잖아. 조선일보한테 잘 보여가지고 참 대통령 할 수 있겠다. 그게 정확하게 20년 전 마인드예요. 그렇잖아요. 20년 전 마인드가 뭐야? 김대중 대통령도 조선일보가 반대했지만 당선된 거 아닙니까? 저는 조선일보가 한국 사회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독자들이 조선일보 봐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일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관료,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고위공무원들 결국 조선일보 생명력은 그들이 유지를 해주는 거라고. 그 ABC 협회에 대해서 정철웅 기자가 보도한 거 보니까 부수 조작을 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ABC 협회에 대해서 허가 취소도 고려한다. 네. 이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당연한 정부가 거고요. 모처럼 좀 드라이브를 제대로 거는 것 같아서 참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수 조작은 말이죠. 이거는 광고주만 기만한 게 아니라 정부도 기만한 거예요. 그렇죠. 정부로부터 뭐 보조금을 타갔다면 말이죠. 그렇죠. 네. 일단 광고 수익 측정을 ABC협회 부수 기준으로 하니까. 그 네. 협회가 발표하는데 그걸 그게 가지고 단가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언제부터 그랬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야. 그 2009년인가 그래요. 유인촌이 한 거야, 유인촌. 그때. 예. 유인촌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작에 엎었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평화나무가 지금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주간신문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근데 관공서 가가지고 광고를 받으려고 봤더니 ABC 협회에 가입하고 네, 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했지. 우리야 뭐 사실 무료로 배부되는 신문이고 그래서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했는데 꼭 그렇게 부수를 등록을 해야 된대요. 제대로도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허가 취소도 하고요. ABC 협회라는 믿을 수 없는 기관으로부터 부수 공사를 받는 것, 타는 것 이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어떤 정말 믿을 수 있는 기구를 새로 만들도록 하든지 국가가 그런 ABC 협회 같은 걸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그래서 수시로 기습적으로 가서 몇 부 찍는지를 확인하는 그 명실상부한 그런 훈령을 공사가 없애든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해야 돼요. 이전에 했던 그 신문유 통화는 다시 한번 네. 되지 않을까. 그 훈령을 2009년에 정부 훈령으로 그걸 하게 했거든요. ABC 협회가 공인하는 유가부수 그걸 가지고 정부 광고 단가를 매기도록 했는데 그 훈령을 개정하든가 없애버리든가 해가지고 ABC 협회에 대해서 또 어떤 조치를 내리면은 다시 산정을 하든가 아니면 정부 광고 단가 책정 이런 거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언론사 출신의 정치인이 많아요. 여당 안에도. 네네. 많긴 많은데 그 출신들이 말이죠. 저는 그래도 한겨레 출신은 있나요? 한겨레 출신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없죠. 지금 없죠. 한겨레 출신 국회의원은 지금 없어요. 네. 조선 출신도 없고 동아 출신이 많은데 네네. 출신사를
이렇게 좀 챙긴다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도움을 주지도 않는데 그런 소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워낙에 또 그 출신들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억측과 오해로부터 탈피하려면은 동아일보하고 유착됨이 없도록 동아일보에 대해서 매섭게 검증할 수 있는, 내가 출신사는 거기지만 친정은 거기지만 그 다 봐주는 거 없다, 이런 또 선언적인 상징적인 액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자꾸 그런 소문들이 나가지고 전 믿고 싶지 않지만은 정말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열불내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누가 글을 썼는데 태영건설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태영건설이 왜 봤더니 SBS를 태영건설이라고 했더만. 좀 누리꾼들 중에는 SBS라고 안 하고 태영건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SBS가 태영건설의 이익을 대변한 역사도 많으니까. 예, 그래요. 정권 초기에는 약간 참 뭐 어떤 정권보다도 그냥 입안에 혀처럼 불다가 조금 좀 이제는 뭐 탈피해도 되겠다 할 땐 또 탈피하고, 그렇게 시국에 따라서 뭐 권력 편에서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기 존심과 정체성을 갖고 언론사가 서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도 국물 없는 기자회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3월이네요. 아, 그런가요? 예. 네. 3월 1일. 3월 1일은 빨간 날입니다. 빨간 날이라서 우리 아, 다 네네. 쉬어야 돼요. 네. 예. 다음 주에 하면은 조선일보 창간 101주년 기념 방송을 하고 했는데, 예. 그 다음 주 3월 8일. 네. 3월 8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시고 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